근데 뭐 할 말은 사실 없고요. 속으로 그냥 딱 보면서 가끔씩 보다가 "이 저질이다 진짜." 아, 보세요. 아니 뭐 제가 저질이에요. 에 20 대가 되기 전에 19대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제가 이렇게 딱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민의가 6번째예요. 우리 민의 6번째고 5시간 21분으로 돼 있고요. 네, 어, 오래 음. 했죠. 예. 그리고 나 더 할 수 그리고 있었어요. 지금 김현 의원은 본인은 4시간 16분을 일부러 하려고 그랬대요. 0416에. 아, 416. 근데 하여튼 기면. 공식 기록에는 0418이야. 아, 어떻게. 자, 여기서 퀴즈 나갈게요. 우리는 지금 필리버스터는 관심이 별로 없고 가장 길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이정걸 대표. 이정걸. 시간은 대략 12시간. 대략 맞춰드릴게요. 12시간 40분 했나 그때? 12시간 31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식 기록에. 네. 근데 이정걸 대표님 좀 치사해. 왜냐면 우리 보고 5시간 넘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래요. 그냥 올라가서 최민희 의원은 말랐으니까, 그때 엄청 얼굴도 마르고 말랐으니까 한 4시간 하다 쓰러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쓰러져요. 건강해서. 그래서 저는 뭐 20시간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이후에 신청자가 많아진 거야. 처음에는 김광진하고 은수미밖에 없었어요. 신청자가. 그래서 하라고 막 독려를 해서 저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앞에 박원석 의원이랑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갑자기 이게 주목을 받은 거야. 지금 필리버스터는 누가 하는지 관심이 없는데 그때는 막 그렇죠.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신청을 했더니 내려오라고. 빨리 내려오라고. 근데 5시간 21분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근데 저는 뭐 20시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그럼 받을 안 수 되니까. 없다. 그렇지. 나눠서 하자 이런 거고. 김재남 의원이 제 뒤였는데 김재남 의원이 시민사회단체 할 때부터 같이 하던 사람이고 되게 유능한 분이에요. 그래갖고 김재남 의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한 2시간 더 하려다가 참고 내려온 거예요. 우리 방송에 나오신 분들이 총 리스트 중에 보니까요. 우리 방송에 나오신 적 있는 분들이 제가 대략 세보니까 한 12분 정도가 지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자유한국당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이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품위라는 게 뭐 목에 힘주는 품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민의의 전당에서 필리버스터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필리버스터는 이 국민들에게 뭔가 국회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품격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평상시 때 싸워도 근데 이 양반들은 지금 필리버스터 하기 전에 이 국회 막으려고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더만요. 저는 가장 웃겼던 게 이제 선거법을 상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천무효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진짜 들리기를 온천무료로 들리고 원천무료. 온천무료. 그래갖고 그게 자꾸 저도 온천무료로 들렸거든요. 근데 댓글 보니까 사람들이 온천무료. 문희상 상쾌해 이런 거. 그리고 저도 그 댓글이 더 재밌었던 게 그때 권성동 의원이 할 때인가 누가 막 하는데 밑에 멍멍멍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때 필리버스터는 되게 비장했고요. 그때 또 심지어 2번째가 은수미였는데 은수미 엄청 연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10시간 넘어서 진짜 우리는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비장미가 있었어요. 김광진 의원도 되게 가늘잖아요, 사람이. 그래갖고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입술이 바짝 말라갖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 진짜. 그리고 휘청하고 막 이래갖고. 그런 비장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희화돼 갖고요. 게다가 그게 뭐니? 어떻게 의장님한테 씨를 붙이냐고. 연배를 보나 뭐를 보나. 그분은요, 권성동 의원은 아버님한테도 씨 붙일까요? 정말 지금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그 앞에서 막 한 무리가 막 소리칠 때는요. 아예 문희상이라고 해요. 씨도 아니야. 그러면 그런 건 그냥 경호권 발동하세요, 의장님. 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의사 진행 방해에 해당되는 것들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이걸 바로 걸어버렸어야 돼요. 고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아직 수사도 안 되고 있는 그 사건 이거는 같이 걸어가지고 진짜 정치 생명 끝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게 이 서로 간에 국회에 대해서 뭔가 협의를 하자라고 했지만 끝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 패스트 트랙에 태워갖고 강제로라도 뭔가 뭔가 협의를 하게끔 만드는 절차를 거쳐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것마저도 응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거를 최후의 수단인 표결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막아서면서 그거를 버금고 품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지난번에 김봉준 비서관께서 그냥 자유한국당 하게 하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랬으면 가관이었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막 약간 코미디 같은 거였는데 권성동이 할 때는 문희상 의장은 죄가 많으니까 주무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식. 그때 문희상 의장이 사회 볼 때가 아니고 주승용 부의장이 사회 볼 때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그러니까 같은데. 주승용 부의장님이 사회를 보니까 그때 문희상 의장님은 주무실 거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냐. 이런 식의 표현을 참 보는 우리가 좀 뭐랄까 좀 모욕당하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측면이 있죠. 아무튼 필리버스터가 그거 한번 예상해 보실까요? 페이지 수로 한번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3페이지로 가시면은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방송 나가는 날로 따지면 25일 날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지금 임시국회가 26일 날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럼 이거 3일짜리인 거예요? 지금 요번 거 3일짜리요. 그러면 선거법을 처리하고 공수처법을 올린다 이런 거죠.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30일 정도면은 공수처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그 회기를 좀 단축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 같아요. 3일이 너무 길다. 어차피 모든 좋아요. 국민들이 다 알고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지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그 공예를 계속 국민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3일까지 할 필요가 있냐, 한 이틀 정도 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냥 하루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 저걸 어떻게 하루만 들어주면 되지? 이틀 들을 이유도 없어요. 네. 네. 진짜 할 일 많구나. 26일 날 조국 장관 영장 청구하는 날 있잖아요. 지금 그날.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동부지검 문정역에 있다고 그러네요. 3번 출구에서 조국 장관 나올 때까지 지배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막 국회 쳐다보고 있어야지. 국회에서 또 26일이면은 선거법이 처리되는 딱 그날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26일 날은 막 정신이 없겠네, 진짜. 그러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구치소에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날 26일 심사를 날 받을 때. 심사 받으러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시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26일 날 모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뭐 두 분 다 민주당이신데 어쨌건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 한 30석 정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통 크게 양보한 거죠, 일단은. 그렇죠. 그렇죠. 그 비례한국당 건 한번. 그 비례한국당 만들었을 때 진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저는 그거를 현 상황에서 현재의 정치 지형과 현재의 지지율과 현재의 의석수를 가지고 그거를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요번에 4+1에서 통 크게 그러저런 협박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안을 결정을 했잖아요. 네. 전 이 합의안이 실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이 도입이 돼서 진행하면서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이 상상했던 그대로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선거라는 게 2천만 명 내외가 집단 지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회 구성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 규모의 집단 지성이 움직일 때는 저런 어떤 자잘한 어떤 것들은 다 제압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특히 의미가 있는 게 4+1이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유일한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 세력 중에 3분의 2 정도가 그런 자세로 이번에 총선을 임할 거고 선거를 치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함께
제압이 될 거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든다 이런 개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 만드는 거지. 음. 이중당적도 안 되는 안 거잖아요. 되는 거죠. 그대로 나가서 네. 자기들이 새롭게 창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원들이 비례한국당에 비례를 찍어라라고 선거운동을 못 하는 선거운동도 거죠. 못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공천 순서, 그 비례 순서에 관여할 수도 예, 없는 예. 거잖아요. 없죠. 만약에 관여하는 게 드러나는 순간 이건 박근혜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저거는요. 그러니까 저는 제압될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게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대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한 55명이 나가서 당을 만들어요. 그럼 황교안은 여기 남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군사작전 하듯이 서로 이심전심으로 우리가 예전에 뭐 하듯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운동을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랬죠. 서울하고 울산에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이 같은 네. 그래서 근데 여기는 비례 한국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순간 서로 싸울 거예요 아마. 서로 배신하고. 여기 지금 그러네요.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전략이 뭐냐면은 지금 아는 대충 그렇더라고요. 불출마한 사람들을 이제 그 당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비례 순번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할 텐데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딱 그런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어떤 마인드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사실 우습게 보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속마음이 그런 게 있더라도 그런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소멸의 과정을 걷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고 그 뉴질랜드처럼 뉴질랜드의 경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보수당이 진짜 열심히 했더라고요. 네, 보수 정책으로. 그 다음 선거에서 압승을 해요. 뉴질랜드에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맨날 알바니아 얘만 들면서 왜 하필 알바니아냐고 알바니아는 그렇게 얘만 들면서 가는데 저는 그 최대의 피해자는 유승민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무슨 의석이 몇 석이 나오네, 요거를 20대 때 대입하면 민주당이 뭐 의석이 어쩌네 하시는데 그런 대승적인 어떤 그 개혁에 있어서의 힘을 저는 민주당한테 특히 지역구, 특히 수도권에서는 거의 몰빵할 거라고 저는 봐요, 국민들이. 저는 예, 또 하나 예. 예언할까요, 제가? 이상한 중도신당이 하나 나올 조짐이 있다. 혹시 김종인 신당인가요? 아니면 홍석현 아니 신당인가요? 그래서 여러 기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막 이 아이디어 좋고 막 이런 네. 이런 사람들이 무모하게 이제 돈 만들어서 배팅하고 근데 이게 살수대첩 같은 시기잖아요. 막 저 큰 강 물줄기가 가고 있는데 그 밑에서 또랑 파고 막 이러다가 여럿 갈 것 같아요. 네. 살수대첩 좋네. 그러면 지금은 또랑 팔 시기가 아니다. 네, 내년 네. 총선은 살수대첩이다. 한일전이다. 어. 봉오동 전투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애국심하고 외국심의 싸움 같은데 참 진짜. 좋네요. 아이고, 살수대첩. 참.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지지자분들은요. 그 불안감을 지우시면 저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당해온 세월이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불안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비례한국당이 설사 뭐 어찌 창당이 되더라도 결국 실효성은 사실상 없을 거다. 이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거고요. 얻는 게 있는 만큼 잃는 게 있는 거고 저는 양쪽 다 잡으려다가 양쪽 다 망한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내일 어디선가 여론조사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8번의 비례한국당, 뭐 그렇게 하고 그런데 한번. 여론조사가 자유한국당을 결정적으로 죽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전에 탄핵 때요. 네. 그 2004년. 탄핵을 강행할 때 중앙일보인가 어디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거의 팽팽하게 나온 거예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그거 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무모한 결정을 한 건데 진짜 뭐 그런 중요한 시점의 여론조사는 문항 설계부터 정말 통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 수치만 딱 가지고 딱 해니까 이건 우리가 세게 밀어붙이면 된다 해서 탄핵을 감행한 건데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비례한국당 창당돼도 실패할 확률 100%. 여기까지.